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장사도 안 되고 요즘 봐서 가게 차리거나 건물 세웠는데 그것도 안 될 거고 빚 갚아야죠. 그럼 답은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박철웅입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 이웃나라 일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물론 경제 얘기합니다. 좀 심각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관광업. 사실은 우리가 관광업 하면 뭐 친환경이니, 그 다음에 이제 뭐 관광업 수익을 얼마 달성, 이제 사업이니까 돈 얼마 벌 수 있냐,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게 관광업은 그런 의미보다 더 큰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 한 번의 양적 완화, 이게 상당히 큰 문제를 만들어낼, 사실은 뭐 일본 경제 거의 핵폭탄이 확실한, 그거를 오늘 설명할까 합니다. 자, 우선 제목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돈빨도 안 먹힌다. 밑바닥 드러낸 일본. 하다 제대로 밑바닥 드러낸 것 같습니다. 의료 시스템 얘기 아닙니다. 경제 얘기입니다. 우선 제가 왜 이렇게 뭘 받길래 이런 고민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과거에 우리는 이제 일본 정부의 고민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모든 역대 정부, 아베 정권 이전에도 가장 크게 고민한 것들, 돈만 나라인데, 디플레이션. 저 단어 모르셔도 됩니다. 아니면 찾아보세요. 저 쉬운 말로 돈이 회전이 안 됩니다. 뭐 저물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우선은 쉽게 그냥 결론만, 돈이 안 돌아요. 쉬운 말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분들, 식당부터 여러 가지 길거리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가게들이 많잖아요.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역대 정부들은 뭐 실버 세대에게 쿠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화폐나 여러 가지 구조로 돈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나이 든 세대에 보냈죠. 근데 일본의 나이 든 세대란 건 연금 세대,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먹고 살 돈은 있는, 거기다 무조건 나눠줬어요. 근데도 돈이 안 돌아요. 그게 상당히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느 집단이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일본 경제에서 관광 산업의 의미는 여러분 생각은 얼마나 벌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 회전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현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새로운 벽 만들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관광은 박살났죠. 비행기 뭐 업종 이런 거 다 박살났고 장기적 회복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 벽에 관한 얘기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게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돈을 푸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이거는 사실은 예전에 아베 노믹 시작할 때부터 이슈가 많았습니다. 일본의 뭐 채권 가격제에서 일본 국채를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는데 중산층이 자산 가치를 낮추는 거 아니냐, 어떤 여러 가지 화폐 가치 이런 문제에 의해서. 그래서 말이 너무나 많았던 정책인데 이번에는 저 부작용이 제대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선은 돈의 회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거를 중앙적 못해서 해결한 게 관광업이라는 얘기를 좀 풀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요. 그래서 이제 실패란 얘기를 하면, 자, 소비가 없다, 돈의 회전이 없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그래서 이제 보통 저물가의 굴레라 그러는데, 무서운 얘기인데, 일본은 제로금리. 여러분이 이제 옛날부터 엔화 자금 쓴다는 분들 있었죠. 젊은 분들 모르는데, 나이 들어가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돈 풀기가 못 살린 소비예요. 자, 국가와 기업은 근데 돈이 대단히 많습니다. 일본. 뭐 엔화도 사실은 제2의 기축통화, 파운드와 같이 안전자산이잖아요. 무역결제 비중도 전 세계를 봤을 때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 무역결제 비중이 무슨 말이냐면 달러로 바꾸지 않고도 엔화를 갖고 나가서 일본 돈으로 그래서 받아주는 비율이 약 10에서 15%입니다. 전 세계 무역결제 대금에서. 한국은 이제 1에서 한 2% 사이인데요. 대단한 파워입니다. 무역 수지도 당연히 계속 좋았죠. 그래서 정부, 국가, 전체적으로는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은데 왜 국민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남을 요구하는 건 좋은데 이 아베가 자기 실적이거든요. 안 돌아요. 일본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은 뭐 역할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를 살려야. 그런데 대외적, 국외적으로는 상당한 파워를 지녔지만 내국 문제는, 자기들 국내 문제는 전혀 해결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소비를 진작시킨 건 누구냐? 제가 먼저 전제를, 일본인은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성향이 문제니까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돈을 벌고 쿠폰을 주고 다 해봤는데 소비는 안 살고 계속 절약하고 저축하고. 좋아 보면, 뭐 좋게 보면 좋아 보입니다만 사실은 두려움이죠. 노후에 대한,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만 여기선 그거 안 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문화에 의해서 두려움을 가졌고 그 문화적 내적 인간 이제 삶의 어떤 형태죠. 여기 대해서 두려움이 큽니다. 자, 일본이 관광 대국 되면서 자, 외국인이 소비를 진작시킨 겁니다. 자영업을 살리는데 돈의 회전을 시키는데 그래서 일본은 2012년 13년 이후로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회전을 합니다. 자금이. 근데 여전히 절름발이로 저물가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회전이 됩니다. 거기서 사실은 엄청난 효과를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 직업 만드는 숫자에서도 다른 업종도 되게 많거든요. 숫자 비율이. 하여간에 뒤에 볼 거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살린 겁니다. 누구도 못한 걸 일본 중앙정부가 못한 걸. 그랬는데 이제 우리 한국한테 하듯이 개판이죠. 하여간에 좀 볼게요. 관광의 진짜 힘은 우선 이거는 이제 데이터인데요. 보시다시피 2000 이때부터 급격히 증가합니다. 2011년, 12년 지나면서 쫙 올라가죠.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자영업들, 길거리에 있는 가게들 핑핑 돌죠. 돈이 뭐가 돈다요? 돈이 돌아요. 수익, 근데 수익도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수익. 근데 중요한 건 돈의 회전이에요. 회전. 이 회전이 핑핑핑핑 돌 때 경제는 건강합니다. 그때 뭐 정치적으로 투표도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한 거냐? 관광업입니다. 물론 관광업을 활성화하면 정책도 잘한 거 아니냐? 그건 모두 인정합니다. 근데 여전히 내부를 보면 제가 저물가라 그랬잖아요.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이 가면 뭐 이제 투어 프로그램 이런 데 가면 좀 비싸게 보시면 자유여행을 가보시면 의외로 물가가 안 비싸요. 사실은 약간 그렇게 많은 숫자가 돈에 대비해서 정상적으로는 약간 수치가 오르는데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절름발이 약간의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겁니다. 어쨌든 왜? 누가? 일본 사람이? 일본 정부가? 일본 은행이? 아니, 외국인이. 그게 살린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업의 이 파급력은 일본에서는 엄청납니다. 일본의 20년간의 문제를 해결해준 관광업이거든요. 그래서 소비 진작과 그다음에 이제 돈 회전을 그 관광업이 했습니다. 관광사 힘인데요. 어느 정도 힘이냐면 이거는 이제 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책에서 좀 따온 건데요. 보시면 관광사로 매출은 10억 원당 유발되는 취업자 수, 직업이 중요하죠. 제조업의 2배, 중요한 건 IT 산업의 5배.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 일본에 듣던 말들, 사람 구하기 힘들다. 관광업의 힘입니다. 돈도 회전되지만 그 정도로 많이 빨아들입니다. 사람, 젊은 층 계층 이런 거를. 더군다나 일본은 프리터족, 뭐 니트족, 히키코모리 뭐 이렇게 특이한 말들, 특히 프리터족은 아르바이트성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도 될 정도로의 잡 개수가 만들어진 게 뭐다? 일본 제조업이다? 아니다. 일본의 관광업이 빨아들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아베가 정책 이후로 우선 한국이나 뭐 중국 이번에도 한 거 보면 지 살라고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거죠. 솔직히 개인적으로 바보 같습니다. 자, 하여간에 관광업의 파워는 정말 저기에 있습니다. 돈의 회전과 직업, 취업자 유발수. 최강기를 살린 건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은 여전히 수출 잘하고 있고 되게 좋은 기업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수익이 돈의 회전을 하진 않습니다. 자국 내에서. 수입이 한국도 관광 수입이 있죠. 우리나라도. 근데 이게 이제 정도의 차이죠. 너무 많냐, 너무 크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한국이 사실은 어떤 우리 부가가치 유발 개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조업이 30% 이른 나라. 그러니까 OECD 가입 국가. 그러니까 선진 한 20 몇 개 나라에서 제조업의 영향이 큰 나라가 30% 이상인 게 한국하고 중국 두 나라예요. 현재는. 그 말은 뭐냐면 제조업이라는 건 이런 시기에 어떤 위기 극복하려 할 때 있잖아요. 정부의 지원. 제조라는 건 뭐냐면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면 공급은 일어나요. 단순간 극복할 때. 문제는 뭐냐? 소비죠. 소비는 좀 더 어렵습니다. 서비스업 이런 데서. 왜? 우리 지금 관광업하고도 이동을 못 하잖아요. 단순히 한 정부가 어떻게 해서 이 소비를 확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다른 데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영향을 받겠죠. 근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어찌든 간에 이 보시면 미국이 엄청난 숫자고요. 아래 보시면 여기 일본 보이시죠? 일본, 이탈리아, 일본, 중국 이렇게 있는데 프랑스도 있고 스페인. 사실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탈리아는 이번에 코로나 영향이 너무나 절대적입니다. 저분들의 제조 비율이 좀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우리는 이제 고민해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말인데 상대적이잖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탈세계화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치고 나가기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뭐 근데 우리 얘기가 좀 빼고 일본은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걸 보여드려요. 왜? 너무 관광수이 커져서 이럴 때 타격도 엄청나게 큽니다. 관광산업 단기간 회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왜 쓰냐면 보시다시피 사실은 이제 이건 뉴스 캡처한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인종차별 문제 대단히 많이 나오죠. 네, 인종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번 일이 끝나고 뭐 백신 내년 올해 말에 나오든 내년 초에 나오든 간에 그래도 나아질까요? 그건 쉬운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면 자기의 뭐 조부모님이나 아니면 자기 친구가 코로나로 죽었어요.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파산됐어요. 동양인을 봤을 때 교류가 급격히 좋아진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그 2차 유행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좀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 관광업이 쉽게 예전처럼 뭐 원상복구할지는 상당히 기간이 걸려 보입니다. 기간이 걸려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거고요. 자, 절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이런 경기가 잠깐 활성화된 면에는 저물가 그런 회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절름발의 형태. 일본의 무제한적 양적 완화 과거 했던 걸 말하는 겁니다. 이번 거 말고. 저물가 탈출 실패했어요. 이게 뭔가 경제가 팡팡 돌아가고 경쟁이 생기고 물건 사는 데서 경쟁이 생기면 약간의 이 경기 물가가 이 가격이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대로 여전히 공급 과잉 여러 가지 문제. 그 말은 뭐냐면 소비가 안 돌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까 누가 살렸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영업은 호황되면서 누가 외국인 때문에. 근데 여전히 물가는 튀지 않았다. 이거는 상관계수, 뭐 상관관계에서 보면 절름발의 형태예요. 사실 일본은 아베가 점령하면서 여가지 신뢰에 이른 면도 많아요. 뭐 이렇게 국민소득, GDP 계산도 다르게 했죠. 갑자기 어느 순간 수치를 확 올라가게 보이게 한 다음에 우리 올랐어. 근데 기준 바꿨어. 이걸 계산하는데. 그럼 그 기준 데이터는 이러한 걸 썼어. 그래? 그럼 세계에서 말했죠. 좀 이상하니까 좀 오픈해봐. 일본은 싫어. 사실은 우리가 중국만 용어를 하잖아요. 데이터가 부정확하다고. 지금 경제 수치를 상당히 나오는 걸 볼 때 일본도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신뢰 부정한 면 많습니다. 약간 그 예전에 어떤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던 나라기 때문에 그냥 깡으로 버티는 내부는 숨기고 이런 모습이 되게 많이 보여집니다. 돌 갖다 부었을 때 그러면 이게 장사라도 안 되면 다른 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중산층이 갖고 있는 일본 채권. 일본 채권은 상당수를 누가 갖고 있냐면 외국이 아니고 일본 국민입니다. 중산층. 근데 돌 엄청 갖다 계속 부어요. 그럼 그 가치는? 그건 아베노믹스 초반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망가뜨릴 것 같아요. 딴 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보면 관광이 죽으면 돈이 안 되고 이자 수익도 제로인데 관광산업도 무리한 대출. 사실은 이번에 올림픽 한다고 해서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무리한 대출로 여러 가지 부동산 막 지어진 호텔들 지금 박살 나겠죠. 일본 부채가 하락.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장사도 안 되고 이제 앞으로 장사 안 될 거니까 장사 지금도 안 되죠. 안 되고 다른 거 이제 좀 벌어서 뭔가 더 해보려고 대출 받아서 가게 차리거나 뭔가 이제 뭐 건물 세웠는데 그것도 안 될 거고 빚 갚아야죠. 그래? 근데 그 정도 자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일본 국제 사서 거기 이자 받을 거나 팔아도 되는데 이거 가치도 떨어지죠. 그러면 답은 없어요. 자, 관광산업이 죽으면 돈의 회전이 멈추고 관광산업 단기 회복은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제한 돈필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장사도 안 되고 채권도 안 되고 수출도 걱정. 왜? 한국도 이건 사실 약간 이제 같이 겹치는 내용이죠. 소비는 외국에 있으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러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금 상황은 솔직히 말하면 잠깐 이렇게 출렁 있는 거냐 아니면 이거냐인데 장기간 쌓여온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걸 해줬던 게 관광업이었는데 그게 이제 단기간 해결 안 될 것 같아서 정말로 잘못 쭉 갈 항이 많습니다. 쭉 아래로. 그러면 어떤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야, 일본 안 좋으면 한국도 안 좋은 거 아니냐? 우리나라 문제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 되게 특히 우리가 이번에 한일 문제 일어나서 그런 말 되게 많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무너지는 게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다. 이거는 이러합니다. 자, 우선은
이번 사태를 보시면 무조건 세계화는 이제 스탑입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너는 부품 생산해, 나는 원제품 생산할게. 이런 구조가 쉽지만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저기 원자재 못 가져오니까 미국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 생산 못 해요. 의료 제품 생산 못 해요. 서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트럼프 대통령대로 뭐 하죠? 들어와. 일본 아베도 들어와. 이제는 무조건 세계가 아닙니다. 탈세계화 이슈에서 한국과 일본은 뭐냐면 이제는 경쟁을 갈 수밖에 없죠. 이 탈세계화라는 게 아까 잠깐 제가 말한 아베 이번 기사인데요. 중국 좀 옮겨와라. 트럼프 다 아시는 얘기니까. 일본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도 다른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부동산에서도. 다음번에 제가 얘기 드리고. 자, 아시아 주도권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사실은 이렇게 탈세화에서 이제 기술력이나 모든 제조업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요. 서비스업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IT 쪽이나 뭐 이런 게임 업체도 경쟁을 하지만 여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아시면 여의도 개발할 때 금융허브로 개발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여의도 개발해서 금융허브를 만들겠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게 쉬운 얘기입니까? 기사도 제가 스크립했는데 4월 21일에 대도약 나선 영등포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키운다. 키운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이거? 우리 마음대로 될까요? 특히 금융은 네트워크인데 런던이나 유럽 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뉴욕, 아시아에서 뭐 싱가폴, 홍콩, 그다음에 도쿄 이런 식인데 싱가폴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도쿄는 좀 작은 편인데 어쨌든 간에 저희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냐고요. 이번에 정책을 국회의원 선거에서요. 이제 국회의원들 후보 공약지 보면 종부세 완화. 물론 대다수 국회의원이 말하면 되겠죠. 근데 일부 지역 아니면 또 누구 마음대로 됩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자, 우리가 여기 지역에 어떤 개발을 하겠다라고 국회의원 얘기합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에요. 자, 행정부가 할 일이 권한이지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건 단지 의사 표현이고 노력하겠다 표현일 뿐이죠. 못해도 죄에 물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금융이라는 거 우리만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이에요. 자, 싱가포르 이번에 보시면 작아요. 사실은 런던이나 뉴욕 이런 집단에 봤을 때 세계 금융이 봤을 때 조절하기 쉬운 소규모 국가예요. 도시국가 형태. 홍콩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때문에. 사실 중국에 상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도 문제,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거기서 물음표, 장기간 이자기자 물음표가 생깁니다. 근데 아시아에 거점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죠. 도쿄. 근데 일본이 그렇게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우리보다 튼튼하지만 다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우리가 뭔가 이걸 나설 때마다 금융 글로벌 누가 태클 걸 것 같으세요? 금융 사람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부가적 산업이 다 큽니다. 우리 투자하는 여러 가지 진짜 벤처 키우기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일본이 약해지지 않으면 그들의 발업이 약해지지 않으면 저거 우리 유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희망적이고 권하는 걸 가지고 개발 이슈를 만들고 하지만 어떤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의도에 있는 IFC부터 그걸 대입해서 다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외국 뉴욕 런던에서 뭐라고 해요? 안 돼요. 좀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아까 말한 탈세계화 입장에서 일본하고 우리는 이제 경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걱정합니까? 오히려 필요할 경쟁이면 우리 기업, 삼성, LG, SK, 현대 살려야죠. 왜 그들을 살립니까? 그리고 이제 아시아 최대 FTA. 사실은 이제 경쟁에서 FTA를 우리가 맺잖아요. 경제협력을 맺는데 아시아 최대 협정을 맺은 국가가 한국입니다. 사실 세계 거의 최 1위권입니다. 협력 개수로 따지면. 일본 때문에 꼭 일본만 경제 블록이라는 거 있거든요. 일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죽고 살고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굴레, 과거의 내가 억압하는 걸 그만 버리십시오. 이제는 탈세계화라는 건 다시 한번 새로운 경제 전쟁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을 믿고 제대로 밀어줘서 할 때입니다. 자, 우선 이제 이렇게 끝내고요. 지금 사실 탈세계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이제 좀 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 한국 경제 어떻게 영향을 오는지, 어떤 상품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얘기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